과거 있는 재미. 오늘 보는 그제 뉴스. 오스티비의 박청훈입니다. 부진장 최버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앞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무슨 책일까요? 네, 오늘 보는 그제 뉴스. 저도 좀 익숙하네요. 오구스? 네. 저희 채널명이랑 똑같고요. 여기 보니까 준장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준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보는 그제 뉴스. 2024년 대구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 권 가지고 있고요. 이 시간여행 콘텐츠 그리고 저희 채널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족의 발화를 점령하는 문맹 퇴치는 현 건국도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 보통선거의 실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당국의 지시에 따라 본도에서도 도내 5만 명의 문맹자를 일석하자 5월 15일부터 약 1개월간 한글 강습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렇네요. 글자를 모르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 투표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부인장 예전에 군대 간 아들이 편지가 오면 편지를 그 엄마가 읽지를 못해서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내용인지를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세대에 가면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흔했죠. 그만큼 문맹률,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비율이 낮다고 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기사에서는 8할 정도가 문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해방 전에 일제강점기에는 거의 90%까지, 그러니까 9할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글자를 모르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으로는 상상이 그렇죠. 안 되는. 그때는 더한 게 일본인들이 이제 일제가 그 문명률을 조사할 때 나중에는 일본어를 알 줄 알아야 이제 글자를 아는 걸로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문명률이 더 높아진 경우도 있고요. 해방 이후에도 문명률이 금방 사그라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80%, 70%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자, 선거 어떻게 되나요? 해방이 되니까 보통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선거를 하게 선거를 되는데 계속, 네. 그런데 문명률이 높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 투표가 심하다. 글자를 모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까막눈. 그렇죠. 까막눈 투표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았던 거죠. 특히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문명률이 예를 들면 70%를 하더라도 남녀의 격차가 심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빠는 학교 가는데 여동생은 그쵸. 아이를 업고 그쵸. 그 아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요. 문명률이 상당히 높았었죠. 저희 엄마한테도 들었었는데 그 예전에 푸세식 병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여자는 공부하지 말라고 네네네. 네, 공부한다고 하면 책을 거기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네, 그런 있네요. 이야기도 네, 들은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우리 분쟁의 어머님께서 어머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예요? 아마 이모 이야기라고. 이모는 공부를 안 네, 하셨군요. 네. 그래서 글자를 모르니까요. 그때는 투표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름 그쵸. 밑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리 투표도 있었어요. 누구한테 불러주는 투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들어갔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기권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선거를 계속 치러야 하니까 네. 국민들에게 이 글자를 익히도록 하는 게 시급했겠네요. 그렇습니다. 47년도에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요. 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글자를 모르니까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투표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표시를 하고 나올 것인가. 그래서 빨리 문명률을 줄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계속 보통선거가 줄줄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명 퇴치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운동이라는 글을 많이 썼어요. 지가 많으면 어땠어요? 지 박멸 퇴치 운동. 지를 박멸하자. 무시무시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미신 이야기인데 미신 타파 운동. 그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벌였는데요. 이때도 문명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글자를 아는 강사들을 보내서 뭐 공민학교라든지 야학을 만들어서 문명 퇴치에 대한
글자 교육을 한 거죠. 대구만 하더라도 그때 한 150개 정도의 어. 야학이 만들어질 정도로 문명 퇴치를 위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 문명퇴치 운동을 통해서 문맹률이 해소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질 않는 게요. 근데 이때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공부는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글을 가르친다고 모아놓으면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쫓아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원래 다음 날도 공부하러 오기로 했는데 일처리 시작되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농사 짓기가 바쁜데 공부가 무슨 대수냐. 그렇게 해서 문명률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금방금방 해소가 되질 않았던 거죠. 문맹퇴치 운동에도 시간이 필요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선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TV를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글자 모른다고 수박과 호박을 구분 못 하나요? 아,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글자를 모른다고 선거를 못 한 건 아니죠.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이. 찾아서 그게 유사하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네. 어떤 몇 개요? 한 개. 1번, 2번. 이 숫자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1, 2, 3을 쓸 줄 모른다고 하나, 두 개, 세 개인지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거에 가면 투표용지에 왜요? 이름을만 쓰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둘, 셋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선거운동 할 때 자, 막대기 하나 저예요. 막대기 하나만 찍어주세요. 막대기 2개 찍어주세요. 네, 네, 막대기 네. 2개는 저예요. 막대기 3개 찍어주세요. 이렇게 막대기 모양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글자를 몰라도 가서 아 그래 막대기 하나 있는 거는 그 사람이지. 2개 있는 걸 내가 찍어야 돼. 3개를 찍어야 돼. 막대기를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나요? 막대기는 볼 줄 알지만 글자를 모르니까 프로필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슨 활동을 했지, 뭐를 했지, 학교를 어디 나왔지, 어떤 일을 하지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프로필을 알 수가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써봐도 무용지물이고요. 다만 그때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글자를 아는 소위 식자층이었거든요.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신문에 선거 후보에 대한 광고를 낼 때는 프로필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낸 거죠. 왜냐하면 그 글자를 보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 누구가 더 선량이 될 것인가, 네.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아까 제가 유권자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권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후보들, 선거에 나오는 사람도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찍는 사람도 잘 모르고 하니까 선거운동을 아까 얘기했던 막대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사인을 할 때는 절대 이름을 쓰지 않고 막대기처럼 사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때는 있었죠. 그러면 이제 막대기를 보고 투표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됐네요. 그렇죠. 막대기 개수로 투표를 했던 시대는 옛 이야기가 됐죠. 한 해 안에 막대기 보고 한 번 찍고 두 개의 막대기 보고 두 번째 막대기 있는 사람 찍고 하던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막대기 투표를 까막눈 투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까막눈 투표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1번 외에는 다른 번호를 전혀 보지 않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2번 외에는 다른 번호를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번호 하나만 보는 거, 막대기 하나만 보는 거 그런 것들 뭐가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막대기만 보고 했던 까막눈 투표처럼 번호 하나만 보고 하는 그 투표는 까막눈 투표가 아닐까요?